네, 취업엔 2부 정경호의 소통 리더십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초대 손님 오셔야죠. 자, 에나콜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화면 통해서 오늘의 주제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스토리텔링으로 소통하기 네. 나왔는데 스토리텔링 요즘 정말 대세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뭐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은 그 영어적으로 표현해도 이야기를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어떤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때 기본적으로 팩트 중심, 사실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드라마와 같이 영화와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을 설득시키고 뭐 소통한다 이런 것들이죠. 네. 지금 기업체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각광을 갖고 있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광고가 있겠죠. 광고를 할 때 예전에 뭐였습니까? 기능 중심으로 광고를 했었죠. 아,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근데 지금은요. 뚱딴지 같이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최근에 어떤 뭐 전자 기업체 광고들 보면 무슨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회사의 이미지 그리고 그 상품의 어떤 아주 특별한 어떤 이미지를 이제 부각을 시키죠.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은 요즘 예전부터 이제 시작이 됐지만 사실 요즘은 굉장히 큰 사회적인 어떤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삼성그룹의 이사가 구직자들은 스토리텔링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또 말을 했었거든요. 이 스토리텔링이 혹시 근데 인간의 운에 집중하는 거라고 얘기 얼핏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나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뇌는 이렇게 딱 반을 딱 나누면 우뇌와 자뇌가 있는데요. 네. 우뇌는 이제 감성을 자극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예. 그렇죠. 좌뇌는 이성적인 중심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좌뇌인 논리적인 부분보다는 우뇌인 굉장히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에 어떤 사람이 설득이 되고 협상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람은 좌뇌인 이런 논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뇌인 감성적인 부분 때문에 결정을 하더라. 이것 때문에 이제 스토리텔링이 워낙에 큰 각광을 받고 있는데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지 자꾸 논리나 수치나 데이터들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로 엘고의 예전에 그 연설문 작성자였던 그 아주 석학이죠. 세계적인 석학인 다니엘 핑크라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우뇌에 달려있다. 이렇게 표현했었고요. 이제 좌뇌 중심에 있던 시대에서 우뇌와 자뇌인 조화가 굉장히 중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뇌는 굉장히 사실 중심이라고 하면 우뇌는 굉장히 이야기 중심으로서 좌뇌는 굉장히 사람으로 하는 걸 푸시를 합니다. 어떤 숫자와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 근데 우뇌는 이제 끌어당기는 풀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네. 드라마 주제, 내용은 뻔히 압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아줌마들이나 왜 이렇게 제사장님들이 그 내용 뻔히 아는데 왜 그걸 다시 보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감성을 자극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을 때 사실 중심이 아니라 이야기 중심이 됐을 때 사람은 굉장히 감동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하시는 구직자분들 중에 혹은 이제 입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면접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스토리텔링으로 푸셔야 됩니다. 저는 학점 몇 점 매수에 이게 아니라 이런 생활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당신한테 필요한 인재인지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이 부분들이 스토리텔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사회 전반적으로 컨버전스라고 하죠. 융합적인 걸 좀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사람한테도 좀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논리적이고 이런 걸 과거에는 요구했다면 지금은 감성적인 측면도 좀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죠. 네. 최근에 21세기에서 문명의 가장 큰 변화를 일으켰던 최근의 사건 하나를 뽑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요. 생각났어요. 그렇죠. 네. 실제로 스티브 잡스는 개발자가 아닙니다. 기획자죠. 뭐죠? 인터넷과 모바일을 그냥 섞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체에서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어요. 고전을 읽자, 인문학을 그렇죠. 읽자. 그러니까 자꾸 기술이라든가 기능의 중심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는 사람의 감성을 사는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죠.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스티브 잡스는 이름 그대로 정말 많은 일을 벌리고 왔는데 그래서 이름이 잡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엄청난 일을 벌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저명한 아주 저널리스트라는 이스터 브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인간은 물질에 대한 욕구에서 가치에 대한 욕구로 점점 바뀌고 있다. 즉 쉽게 얘기하면 물질적 풍요가 집중이 되는 시대였다고 하면 이제는 정서적 결핍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래서 요즘 아주 우리 어떤 책 관련돼서 말씀드린 문구에서 지금 대박 나는 책들이 대부분 다 기술 서적이라든가 기능 서적이 아니라 이런 책 얘기해도 되나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네. 전부 스님들, 목사님들, 힐링, 이런 책들. 왜죠? 이 정서적인 부분이 커버링이 안 되면 사람으로 하여금 이 물질적 결핍을 채울 수는 있어도 이 정서적 결핍은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이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의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스토리텔링은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실현하고 받아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기업에서 이제 스토리텔링에 능한 인재를 찾고 있는다 이런 건 알겠습니다. 자 비즈니스를 할 때도 스토리텔링이 필요한가요? 중요한가요? 그럼요. 우리 이제 광고로 따졌을 때도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좀 드렸지만 최근에 저는 눈여겨보는 광고가 네. 한번 얘기 말씀드리죠. 이병헌 씨가 나와서 광고하는 건데 헬런 컬러가 나에게 사흘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봤어요, 광고. 예, 난 첫날. 근데 그건 광고를 하는 건데, 왜 뚱딴지 같이 헬렌 켈러의 얘기, 그쵸? 첫날은, 나는 사람의 사는 얼굴을 보겠다. 둘째 날은 밤에서 낮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겠다. 그걸 보겠다. 예. 그렇죠. 셋째 날은 길거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 그게 결국 뭐냐면,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인해서 그 광고, 즉, 광고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로 그 기업에 대한 아주 좋은 이미지를 떠올리며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강한 신뢰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요즘 TGIF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제왕적 시장이었고 경쟁적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마켓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시장이라는 거죠. 이 소통과 공감의 시장은 뭡니까? 그렇죠. 사람이 감동을 주고 사람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근데 감동을 어떻게 주겠냐라는 겁니까? 팩트로, 기능으로, 어떤 기술로는 절대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사람의 심정적인 거, 그리고 사람의 감성적을 건드릴 수 있는 그 이야기. 그래서 이젠 비즈니스의 스토리텔링은 광고뿐만이 아닙니다. 협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조직 관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스토리는 전 산업 분야.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애니메이션, 영화, 홈쇼핑, 심지어 홈쇼핑에 나와서도 그 이야기를 풀어서 기능을 광고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디자인 이런 관련된 쪽도 마찬가지고, 컴퓨터 게임 혹은 광고, 스포츠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스토리텔링이 전 산업 분야에서, 그래서 내가 좀 사실 중심, 데이터 중심, 수치 중심이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자꾸 이야기 중심으로 해서 운해형 인간으로 자꾸 변하시려는 노력.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이제 반복이 됐을 때 사회생활 때 굉장히 좀 탁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스토리텔링을 잘 활용을 하면 기업이 정말 원하는 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제 미래형 인재의 조건을 많이 충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제는 기능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사원 인문학 아주 그냥 코스를 고정으로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인문학과 친구들을 뽑아서 기술직에 사용하겠다. 이런 식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산업 전반에서 디자인으로 좀 승부를 해야 되고,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이제 스토리를 경배해야 되면서 이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 공감을 이루면서 일이 아니라 놀이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물질의 축적뿐만이 아니라 의미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미래형 인재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라든가 혹은 페이스북 혹은 다양한 유튜브 이렇게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자꾸 문자에 대한 부분은 영상은 뭡니까? 그렇죠. 이야기를 자꾸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너무 좋은 도구가 많아요. 이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할 때도 아주 짧고 임팩트 있게 이야기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나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스토리로 풀 수 있는 그래서 감성적인 용어, 형용사와 부사를 통해서, 그래서 스토리텔링에서 나중에 기술적인 부분, 노하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이제 바뀌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셨을 때 미래형 인재에 많이 다가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스토리텔링, 이 말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그 맞습니다. 많은 감성들을 표출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스토리텔링으로 소통하는 법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통을 잘하는 건 물론이고요. 이 스토리텔링 능력으로 성공 취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사회에 나가서도 잘 그걸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스토리텔링 능력 정말 중요하니까 갖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경호의 소통 리더십 오늘은요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에나꼴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